안녕하십니까, 퀵데이터 김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문을 쓸 때 우리가 군집 분석이라는 것을 또 이용해서 논문을 이제 또 쓰기도 하는데요. 군집 분석은 관측된 특성이나 설문의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되고 서로 유사한 특징을 지니거나 유사한 답변을 한 케이스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개별 케이스를 상호 관련성을 바탕으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어주는 통계 분석이다. 데이터의 분석 대상들은 군집 분석에 의해 2개 이상의 집단으로 분류하는데요. 이것을 군집이라고 하고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군집 내 분석 대상들은 서로 동질적인 특성, 군집 간에는 이질적인 특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집이 됐을 때 한 군집에서는 당연히 동질적이어야 되고요. 또 다른 군집, 이 군집 간에는 서로 이질적인 특성을 갖는 게 당연하겠죠. 분류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군집 분석을 하게 된다면 유사한 생활 패턴, 그러니까 혹은 성별, 나이, 질환 이런 것과 같은 인구 통계적 특성을 갖는 동질적인 환자 집단을 식별해내죠. 그래서 이런 유사성을 이용해서 식별된 환자 집단별로 가장 성공성이 높은 치료 방안을 수립하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개인 또는 여러 개체 중에서 유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을 몇 개의 집단으로 그룹화해야 된다. 군집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요, 각 대상을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할 것이냐인데, 군집 개수를 정할 때도 가급적 어떤 특정 군집에 이 분포가 밀집되지 않도록 고르게 조금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군집 분석할 때 좀 그런 걸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 케이스가 속할 집단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의 이 군집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 개념으로 군집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집 분석은요, 때론 데이터 구조의 동질성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요인 분석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색조 요인 분석이요. 한번 살펴보면 요인 분석은 변수 간의 관련성으로부터 유사 변수들을 하나의 동질적인 요인으로 묶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데이터 파일의 이 열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군집 분석은 응답값, 관측값을 토대로 유사한 특성을 갖는 케이스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하는 건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데이터의 행 있죠, 행. 이것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케이스의 케이스 분류에 따라서 범죄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개별 케이스를 분류한다라는 측면에서 판별 분석과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판별 분석은 개별 케이스에 대한 귀속 집단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고요. 개별 케이스와 귀속 집단 간의 관계를 통해서 집단의 분류 규칙을 도출한다고 한다면, 군집 분석은 개별 케이스가 속할 집단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고 케이스들을 통해 실제의 집단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판별 분석을 통해서 어떤 쇼핑몰 고객의 구매 성향 집단을 구별하고자 한다고 할 때, 분석에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에는 고객이 어느 구매 성향 집단에 속하는지 나타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군집 분석은 고객들이 구매 성향 집단에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몇 개의 구매 성향 집단이 존재하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 분석하는 거라고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즉,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구매 성향 집단을 식별하기 위해서 군집 분석을 하는 거다. 이런 쇼핑몰 구매 성향별 집단을 분류한다고 할 때. 그래서 요약해보면 군집 분석은 대상의 유사한 특성을 바탕으로 집단을 구분하는 거고요. 요인 분석은 변수들을 요인에 따라 구분하는 거다. 판별 분석은 집단이 이미 나누어진 경우에 집단 간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군집 분석은
우리가 거리로 나타낸 값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리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군집 분석은. 그래서 거리 값은 대표적으로 유클리디안 거리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지점 간의 거리를 계산할 때 이 직각 삼각형의 이제 원리를 이제 이용하는데요. 유클리디안 거리는 단일 결합, 완전 결합, 뭐 평균 결합법을 사용할 때 지금 이렇게 그 수식처럼 루트를 씌우는 거고요. 제곱 유틸리디안 거리는 와드법을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와드법을 더 많이 사용해요. 계층적 군집 분석을 할 때. 근데 이제 제곱이니까 루트를 이제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식처럼 이제 사용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척도는요. 간격 척도 혹은 비율 척도로 측정된 거리 값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리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비율 척도를 사용하는데 간격 척도도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명목 척도, 서열 척도 이것도 가능합니다. 더미 변수로 이산화시켜서. 그리고 군집 분석 시에는요. 변수들의 단위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자료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5점 척도로 전체가 5점 척도로 측정했으면 그냥 사용하고 7점 척도면 그냥 사용하고 뭐 100점 만점에 그 점수화했다면 그걸로만 사용했다면 그걸로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4점 척도, 7점 척도, 5점 척도 막 섞여 있는 거야. 그러면 표준화를 시켜야 되고요. 100점짜리도 거기 막 섞여 있어. 이러면 무조건 표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밑에도 보이지만 변수들의 단위가 다른 경우, 다른 측정을 다 했을 때 설문마다 이럴 때는 변수의 값을 꼭 표준화해서 표준화된 값을 사용해야 됩니다. 거리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지금 이제 이 유클리디안 거리의 그 개념인데요. 이 대상 1, x1, y1 있고 대상 2가 x2, y2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클리디안 거리는 x제곱 마이너스 x1 거기에 더해서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걸 이제 합산한 건데 그냥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곱 유틸리디안 거리 와드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곱이니까 루트만 벗겨내서 이렇게 거리를 측정하는 거구나 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군집 추출 방식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계층적 군집과 비계층적 군집이 있습니다. 계층적 군집은 단일결합법, 완전결합법, 평균결합법, 이렇게 와드법 이렇게 있는데 말 그대로 단일결합법은 최단거리, 완전결합은 뭐 최대거리, 최장거리, 평균결합은 평균거리 기준.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와드법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유클리디안 제곱거리, 그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의 그 기준을 사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계층적 군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계층적 군집에서는 K평균법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됩니다. K평균법은 개별 케이스와 이 K개, 그러니까 N개, K개의 군집 평균과의 거리를 측정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갖는 군집의 개별 케이스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통 우리가 계층적 군집의 와드법을 이용해서 군집화를 한 다음에 그 결과로부터 가장 적절한 수의 군집 개수가 몇 개로 분류되느냐 이걸 결정한 후에 비계층적의 방법의 K평균 이 군집 분석을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계층적 군집법을 먼저 사용하고 여기서 군집 개수를 확인한 다음에 비계층적 군집으로 다시 와서 개수가 뭐 몇 개라고 지정이 돼 있으니까 몇 개로 지정해 놓고 분석을 하자 이러면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이어서 쓰는 논문도 이제 많습니다. 처음부터 비계층적 군집으로 바로 그 평균법, K평균법으로 바로 하는 것도 있고요. 군집의 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한 수준에서 그 군집 수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군집이 이제 나오면 안 되니까요.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개념적인 것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원론적인 건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니까요. 자, 계층적 군집 분석만 이렇게 보면요. 일반적으로 와드법과 평균 결합법을 많이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드법을 더 많이 이용해요. 그리고 개별 대상 간의 거리에 의해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들로부터 시작해 결합해 나감으로써 나무 모양의 트리 구조의 그 계층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기법이거든요.
이 계층적 군집화는 각 대상이 독립군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케이스가 20개,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을 표본, 쉽게 얘기하면 표본, 그 케이스가 20개라 그러면 군집은 처음엔 20개로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어떤 두 대상이 군집을 이루기 시작해서 가까운 군집들끼리 계속적인 그 군집화가 반복되고 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군집수가 감소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군집이 몇 개로 분류가 된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대상들로부터 시작해서 개별 대상 간의 거리 기준으로 바텀업 방식, 그러니까 상향식 방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이 특정 군집에 소속되면 다른 군집으로 이동이 이제 불가하다. 그리고 이상값이 제거되지 않고 반드시 특정 군집에 속해야 하는 문제점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상값을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집이 형성되는 과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있지만 자료수가, 그러니까 케이스가 20개 이상, 근데 우리가 보통 논문을 할 때 100개, 200개 표본 케이스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계층적 군집 분석 보는 게 힘들어요. 그것도 좀 이따 이제 또 예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군집이 형성되는 과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자료수가 많으면 좀 분석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에 비계층적 군집 분석을 보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적절한 수의 군집수를 미리 정한 다음에 그에 따라 군집화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칠게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한 4, 5개 정도로 분류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군집수를 미리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층적 군집과 같은 그런 문제는 크게 없는데 군집수를 사전에 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층적 군집에서 보이는 한계점 이런 거는 큰 문제는 보이는 문제는 없는데 군집수를 사전에 좀 지정해야 된다. 근데 군집수를 내 마음대로 지정해 준다기보다는 어떤 합리적인 판단 하에 군집수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집수를 다르게 해서 여러 번의 분석을 실행하고 한 개의 결과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빠르고 쉽게 분류할 수 있지만 군집을 형성하기 위한 초기 값에 따라서 군집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4개, 군집이 4개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4개 넣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5개로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수를 계속 늘려나면 그 결과가 계속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히 군집화가 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차 분석이라든가 이제 얘가 명목척도로 그 변수를 이제 생성을 하거든요. 또 예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교차 분석 또 다른 이제 그 연구에서 사용되는 연속형 변수를 가지고 분선 분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집에 대한 특성을 더욱더 깊이 좀 판단해 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론적인 개념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다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